개인회생 탕감 많이 받고 싶다면 이것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생의 정석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분들 중에 심심치 않게 이런 말씀하세요. 변호사님, 저 90% 탕감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 보니까 90%다 탕감 받을 수 있다는데 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90%를 탕감 받을 수도 있고 역으로 90%를 변제하실 수도 있어요. 이 온라인 얘기만 믿고 90% 탕감 이런 거 그냥 신뢰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한 탕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개인생계도 하면 탕감하죠.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어디를 살펴봐도 탕감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요, 원칙적으로 최저 변제율에 대한 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요, 얼마를 탕감해 줘야 한다, 얼마까지 탕감될 수 있다는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변제율이 5%를 넘으면 되고, 만약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만 넘으면 된다. 이게 결국엔 법률의 이야기입니다. 탕감이라는 거는 사실 개인회생 절차를 잘 마무리했을 때 결과를 지칭하는 용어인 거잖아요. 변제율이라는 것은 내가 총 채무액에서 얼마를 갚으면 되는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변제율만큼의 금액을 변제하고 나게 되면 남은 금액은 우리가 면책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탕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변제율을 알면 내가 얼마를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유형의 채권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면책 채권, 이거는 탕감받을 수 없어요. 조세 채권 될 수 있고, 사대보험 채권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어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이런 거 있을 경우, 또 양육비 채권 이런 것들은 채무자회생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비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탕감받으실 수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얼마 탕감받을 수 있는지잖아요. 그러면 월 변제금이 얼마인지를 알면 돼요. 월 변제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를 벌고 법원에서 정하는 생계비가 얼마인지 이걸 대입해보면 월 변제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5천만 원 채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나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혼자 삽니다. 1인 가구예요. 그러면 2025년 기준으로 법원에서 회생사건 신청 시 인정해주는 1인 가구의 생계비는 약 143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200만 원을 벌면 생계비가 빠져야겠죠? 그럼 143만 원의 생계비가 빠지면 57만 원이 남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 계획은 36개월을 기본으로 해서 짜여져요. 그러면 57만 원씩 36개월을 갚아 나가면 2,050만 원 좀 넘을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57만 원의 월 변제금에 기초한 총 변제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에서 대략 2,050만 원 정도를 갚고 난 나머지 한 2,950만 원 되려나요? 그 정도 돈은 면책, 즉 우리가 얘기하는 탕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변제율은 약 40%가 조금 넘을 겁니다. 약 60%에 상당하는 남은 잔존 채무는 탕감받게 되는 거죠. 그 개인회생 절차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소득, 채무만 보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까지도 고려를 합니다. 법원은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일단 제가 먼저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개인회생 절차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입니다. 실제로 변제계획에 투입할 수 있는 소득, 그것이 바로 가용소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에 따르면 57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용소득은 무조건 전체를 다 투입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지를 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채무액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 내 월급은 높아. 근데 1인 가구야. 아까는 200만 원 벌 경우에 1인 가구 예시로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 경우에 1인 가구 예시로 들어볼까요? 그러면 143만 원을 빼도 367만 원인가요? 네, 그 정도 돈이 올 변제금을 투입해야 됩니다. 누구는 57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는 300 몇십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상, 내 소득 수준상, 가구 상황상 그 자체만으로도 월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께서 생계비를 좀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를 합리적으로 생각해냅니다. 질환이 있으시는 고령의 부모님을 모신다든가, 아니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서 단순히 1인이 아니라 1.5인 생계비, 2인까지의 생계비를 인정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생계비 폭은 늘어나고,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많아지고 변제금으로 투입할 돈은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게 의도적인 거라면 법원은 반드시 일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낮은 직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명이 되고 이유가
밝혀진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고 이 가용노트 자체를 죽이려고 섣불리 그렇게 하신다면 법원은 의심하게 되고요. 이 성실한 채무자라는 스탠스 자체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이 개인승 자체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쓰시는 거는 법률 조력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권해드리진 않죠. 과도한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 도박을 했던가 아니면 너무 사치성 소비를 많이 했던가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율을 어떻게든 올리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올리라는 변제율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조차 아껴서 쓰겠다는 의견을 역으로 개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의 원인도 결국에는 변제율 산정, 결국 탕감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해상법원이나 수원해상법원, 부산해상법원 같은 단독 해상법원에서는 주식 투자 손실금이나 비트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도록은 하고 있는데요. 일반 지방법원 파산부에서는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많이 반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회생의 대원칙 중 다른 하나가 뭐냐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채무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보단 많이 갚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걸 초과하는 변제 기간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재산이 적으면 좀 더 수월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산이 적더라도 법원이 재산으로 반영하라고, 즉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보정 공고를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뭐냐면 내가 개인회생 신청하지만 내 친한 친구의 채권만 갚았어. 즉 편파변제 사정이 보일 경우에는 그 편파변제한 금액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든지 사치성 소비는 당연한 거고요. 소명이 불분명한 금액들, 계좌에서 이제 이렇게 돈이 움직였는데 이건 앞만 봐도 정상적인 어떤 금융거래나 소비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소명이 불분명한 금액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적다고 마냥 유리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탕감이라는 게 결국 변호사 누구 잘 만나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내 멋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소득, 재산 상태, 그리고 채무 원인 같은 것을 면밀하게 분석하고요. 저희가 이제 개시 신청을 접수할 당시부터 어느 정도의 또 예측안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탕감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법원을 통해서 더 변제율이 상향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상향되지만 않아도 그만큼 탕감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 약 살 때 90% 감량된다 해서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건 결국엔 합리적으로 변제율을 낮게 산정하는 거고 또 우리가 산정한 변제율이 더 높지 않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방어를 잘 하려면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탕감받을 수 있는 최대치 사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최용준 변호사였습니다.